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응답만 보더라도 오늘 와주신 내 예비분들의 이 공연 매너가 굉장히 뛰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내빈분, 외빈분,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유튜브로 함께 이 붐콘서트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생중계 식구들과 또 줌으로 함께 해주신 또 줌 식구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따스한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철의 붐콘서트는 세 가지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식전 공연은 우리 박찬희 학생의 플룻 연주가 끝난 후에는요. 우리 남성 6명의 아주 강인하고 웅장한 성악 6중창 공연이 있습니다. 식전 공연을 마치고 소개받은 박봉준입니다. 저는 MBC에서 35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광고홍보과 재직하면서 정년퇴임해서 지금은 석좌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준 오늘 일부 사회 진행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남쪽에는 거북이가 살고 있었네. 바다로 떠난 거북이는 다시 돌아와 새 생명을 낳지. 그래서 거북이가 되고 싶
들었죠? 음악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이거는 그럼 간을 보는 겁니다. 근데 1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2부가 진짜입니다. 2부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대전 간부 정상철의 북 콘서트 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상철 작가의 북콘서트에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로 중계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정상철 북콘서트 제일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작가님의 은사십니다. 올해 83살이신데요. 대학교 때 우리 정 작가님이 배우셔갖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 은사님께서 내 애 제자다. 그래서 일부러 대전까지 오셨습니다. 자, 우리 좀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좀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은사님, 우리 직접 우리 제자님이 좀 모시고 올라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현재는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십니다. 회원이시고요. 지금도 항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한민국 경영학계의 대부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는 조금 이따 이 축하 영상을 보시겠지만 축하 영상을 보내달라 그래서 축하 영상을 다 보냈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상철 총장이 북 콘서트를 하면서 자서전을 출간한다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꼭 자서전 출간을 가서 보고 싶다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전임 강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은퇴할 때에 제 경력을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40년 6개월을 했다 이런 제가 기록을 세우면서 그 기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40년 6개월 동안 제가 서울대학에서 그 수많은 제자를 키우면서 저보고 애제자 정말 좋아하는 제자 5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작가로서 등장한 정상철 총장입니다. 그래서 정 총장께서 오늘 책을 출간하는데 특히 저는 교수로서 제 전공 서적 이외에는 소설이나 이런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등한시합니다. 아무래도 제 능력에 시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책 중에서 꼭 사보는 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서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보고 이 자리에서 자서전을 하나 추천하라 그러면은 IBM의 오늘날의 IBM을 키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IBM을 어떻게 지난 30년 동안 키웠나. 그 자서전은 하도 잘 써서 경영대학 대학원의 교과서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IBM을 키웠나 이러고. 제가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그 자서전 속에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하면서도 읽은 대부분의 책은 다른 사람의 자서전입니다. 뭐 소설이니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남의 자서전을 보면은 정말 이분 노력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같이 한번 생활을 해봤으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상철 작가께서 자서전을 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내면서 저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참되게 진실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정 총장께 전화해서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제가 보낸 축하 영상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그 정상철 작가의 출간을 여러분과 같이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작가님이 17대 총장을 하셨죠? 바로 후임 총장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덕성 박사님이신데 지금은 우성대학교 또 총장으로 좀 재직하고 계신데 오셨죠?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자, 전 충남대 총장이자 현 대전 우성대학교 총장이신 오덕성 박사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앞에 서서 또 누구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지만 정 총장님과 제가 30년 같이 대학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도 동료로 친구로 선배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서 지켜본 모습을 얘기하는 그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나오라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가 정 총장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5분 내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정 총장님을 제가 또 부총장으로도 모셨고 또 어렸을 때는 학교 발전 기획을 하기도 하고 기획팀을 하기도 했고 나중엔 총장으로서 또 자문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느낀 첫 번째는 대단한 식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를 보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변화를 보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저와는 전혀 다른 역량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남대학을 생각할 때 충남대학이 충남대학일 수 있었던 것은 대덕연구단지로 충남대학이 옮겨져서 오늘의 충남대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대덕연구단지로 옮겨질 때에 서명원 총장님이라는 분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대전과 세종을 아우르는 그런 충청권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충남대학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종병원과 충남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만들고 추진하고 그 초석을 쌓은 그러한 총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식견과 또 이해력을 바탕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힘들었기도 했지만 대단히 귀한 일이었고 저희들이 충남대학에 40년 녹을 먹으면서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과 같은 공돌이들, 제가 도시공학인데요, 건축 생각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전략적이고 그리고 함께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마 그 전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학 전공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하고 또 학교에서 경상대학 학장, 기획처장, 총장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본인의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추진하는데 많은 분들이 혼자 뛰고 뒤에 사람들은 쫓아가다가 지치는 모습을 보았지만
우리 정 총장님은 같이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뭐 다 아시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그러는데 그 식견을 설명하고 그 팀들이 같이 가서 그런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고 충남대학뿐만이 아니라 퇴직하고 나서 적십자에 가서도 그러한 일을 하는 거 보면서 리더가 가지는 귀한 식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로서 느끼는 강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깨끗한 리더, 바른 리더 이런 리더를 요구하는데 제가 정상철 총장님이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총장이 됐을 때 1년 월급을 사모님한테 받아서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고 총장 4년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도 정 총장님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귀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귀한 분이 친구로서 같이 그저 얘기도 하고 편하게 지내는 그러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큰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도전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보다 하나 더 낫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 총장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열심히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빈께서는 아마 축사하시는 분들이 어째 유명하신 분들이 물론 지금 나오시면 유명하시는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상한 탤런트도 좀 나와야 되고 좀 우리가 더 많은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 느끼실 겁니다. 바로 정상철 작가를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만 이렇게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생활같이 이렇게 우리 오덕성 총장님 같이 이렇게 30년 이상. 저도 이 정상철 작가님을 대학교 출입 기자 때 알았는데 저도 그때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자격이 없죠. 예. 자, 한 분만 딱 그래서 더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충청연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 6만여 명의 회원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충청연대 공동의장이 우리 정상철 작가입니다. 네, 역시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모셔서 역시 또 한번 오랫동안 봐왔던 정상철 작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상길 공동의장님이신데요. 전 민주평통 부의장이시고 현재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장이십니다. 아유 벌써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수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훌륭한 시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상철 총장님께서 그동안 후학들한테 모든 젊음을 바치시고 또 적십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봉사를 열정을 태우시고 또 이제 남이 가지 않은 이 길, 처음 가는 길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한 길입니다. 아마 이 길에 저 위에 꼭대기에 가시려면 그냥 혼자 가실 수 없습니다. 아까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총장님을 12년 전에 제가 충남대병원 상임 감사를 하고 있을 때 만났었습니다. 절대 불의에 물러서지 않는 분이시고 옳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끼를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정상철 삶과 꿈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짓이 별로 없습니다. 미사 여구가 별로 없습니다. 살아온 그대로입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책의 끄트머리 부분에 가서 두 길이 있는데 이 길을 택하는 입장에서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힘이 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앞서 은사님, 친구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정상철 총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치꾼이 되주지 마시고 참된 정치인이 되주십시오. 거짓되고 허접한 요즘 저희들 TV 별로 보고 싶은 분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 되지 마시고 정말 못난 이들한테도 박수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주십시오. 그리고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정말 책에서도 나옵니다. 적십사 지사장님 하실 때 지사의 땅을 정말로 많은 공공재로 변화시켜서 많은 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아량, 이런 분이 정말 이 지역에서 마지막에 편안한 여생을 누리시기보다는 힘든 길을 가셔서 이 지역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상철 총장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을 좀 주십시오. 모아서 정말로 힘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지금 한 3분이 더 올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1분만 이게 넘어가면요 광고를 못해요. 그럼 못 벌어먹어요 방송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분 더 올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한 예정보다 한 12분 정도 지금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대신 다 내빈이신데 좀 전부 다 내빈 휘빈이세요. 내빈이시고 휘빈이시고 양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제가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 옛날 말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것도 또 순서대로 지금 또 해야 되잖아요. 가나다로도 해야 되지. 아니면 소위 옛날에 높은 자리에 하셨던 분 이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저희 집이 제가 높지 않거든요. 제 집사람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걸 또 집사람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고 자 무슨으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축사하신 분은 제외를 하고요. 시간 관계상 충청연대 공동의장이시고요. 대중단이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작가님이시죠. 호가 뚫고 나아가 세운다라는 뜻의 천립입니다. 윤 작가께서는요 대전 대웅 운동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대전중 대전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졸업회는 기업체를 거쳐서 충남대 교수를 부임한 후에 대학에서 기획처장이라든가 주요 보직을 역임하신 다음에 제17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셨고요.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의 교육특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 또 충청연대 상임의장으로 계십니다. 이거 전부 다 계속해서 읽으려면 모두 75개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생각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참다운 인재, 또 인성과 또 지성, 도덕성을 겸비한 이 따뜻한 인재, 또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하는 건강한 인재 육성을 하겠다. 이 모토가 바로 오늘 정상철 작가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인사 소개해서 2부에 앞서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 몇 분 오신 분을 뵀는데 저기 소개해서 안 되더라고요. 윤석호 혹시 그 의장님 계셔요? 가셨습니다. 다 가셨어요? 그래. 몇 분 계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노는 날이거든요. 노는 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입니다. 제가 그 총장에서 내려와서 정년을 할 때쯤 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비록 큰 삶을 살아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살았나,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살아온 흔적을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그냥 자전적 에세이 비슷한 거, 그냥 무슨 자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자전적 에세이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자서전 쓰는 거를 중단했어요. 중단한 이유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내 나이가 아직은 자서전 쓸 나이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직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 또 저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 하는 거를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 쓰는 거 놔두자, 그리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덮어뒀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우리나라가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주저앉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은 써도 된대요. 원래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정권 교체라는 말은 써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정권 교체를 안 하면 우리나라가 주저앉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제에 지금 이 충청연대라고 아까 소개 말씀드린 그 조직인데 원래 한 3만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6만 명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상임의장을 맡고 있고 이제 공동의장님들이 다 대부분 다 차관급으로 계시고 그래요. 이런 흐름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 그 사조직이 결성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저를 이제 좀 필요로 해서 제가 받았죠. 서슴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일을 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 내부에서 충청도 내부에서 그냥 정권만 바꾸면 뭐합니까? 대전 10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10년 한번 해결하시죠. 이러면서 저에게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좋다, 뭐 생각하던 건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자리에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출판기념회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출판기념회를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할까? 그러면 뭐 새로 책을 쓸까? 뭐 그런데 그런 생각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완성되지 않은 자서전이지만 또는 자전적 에세이지만 그냥 그대로 일단 정리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그게 제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걸 통해 가지고 보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때 참조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자서전을 그냥 이번에 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것. 자기 인생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났다가 어떻게 같이 살다가 또 어떻게 헤어졌는가, 이거에 점철된 흐름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놓고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된 자서전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 다 넣어야 되거든요, 책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자서전은
그 중에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저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자서전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다 했을 때 좀 더 세월이 흐른 후에 제가 자서전의 완성본을 만들 겁니다. 그때는 더 많은 분들, 여러분들도 더 같이 이렇게 이 자서전에 이름을 넣어서 저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판 기념회는 북콘서트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자서전 미완이지만 자서전을 내놓고 같이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 색깔은 최대한 빼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큰 정치인들 제가 섭외를 안 했어요. 아예 섭외를 하지 않고 연락도 그냥 제 휴대폰에 있는 거 이렇게 직원들 주고 알아서 그냥 뿌려라. 그리고 제가 뭐 전화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저 은사님 뭐 이렇게 우리 오 총장님 요 정도 이렇게 우리 한 회장님 이 정도죠. 없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이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진짜 와주시는 거 정말 고맙고요.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세요. 쉬셔야 되는데 와주셔서 고맙고 이 자리는 그래서 무슨 수혜과시를 한다거나 무슨 이런 자리가 아니고 순수하게 자서전을 내놓고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즐겁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 이 자리를 끝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작가님의 스승님 광수일 박사님, 주호영 전 원내대표, 김철수 국민의힘 중앙당 부원회장 축하 메시지를 세 분으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곽수일입니다. 오늘 제가 키운 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정상철 총장의 자서전 발간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기에서는 총장이 아니라 작가라고 불러야겠지요. 정상철 작가가 처음 저에게 온 것은 정 작가가 27살의 청년일 때였습니다. 당시 정 작가는 딸 하나를 둔 가장으로 서울 남산에 있는 미국계 계열 컴퓨터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논문을 쓰지 않겠다는 정 작가에게 논문 제목을 주고 석사 학위를 받게 했고 사업가의 길을 가려는 작가에게 교수의 길을 공부했으며 나중에 박사과정도 제 밑에서 밟게 하려 평생 제자로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략 40년을 옆에서 지켜본 까닭에 정 작가의 능력과 사람됨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정 작가는 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사회에서는 컴퓨터 기술자였으며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문 간 경계를 과거비 넘나든 융복합 분야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교수가 되기 전에는 대기업에서 기계류 수입 업무를 했고 중소기업에서도 근무했고 또 완구점과 보세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된 뒤에도 대학의 연구소 소장, 학장, 대학원 원장, 처장 등 숱한 보직을 거친 뒤 총장이 된 인물임은 잘 아실 겁니다. 교수 시절 연합문의 저서를 냈고 그중 저와 함께 쓴 경영정보 시스템은 당시 국내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경영정보학 교과서였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연구 프로젝트를 소화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사립대 등은 물론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자문하고 강의도 했습니다.
자서전 정상철의 삶과 꿈의 내용처럼 한마디로 우수한 경계를 넘나들며 담을 허문 저돌적인 경영학자이며 경영자였습니다. 정 작가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의리의 돌쇠입니다.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평소 말수는 적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부패 국민운동 총연합회에 소속된 300여 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여한 부패 방지 청렴인 인증패를 받은 것은 정상철 작가의 청렴함과 정직함 그리고 남다른 봉사 정신을 국제적으로 공유받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총장이 된 후에는 만난을 돌파하고 세종 충남대학 병원을 설립했고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모금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총장은 그만둔 뒤에도 대전 대한적십사 회장을 맡아 수십 년간 방치되어온 고봉산 노을별에 있는 적집사사 청년 수련원을 대전 수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을 맡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 작가는 정직한 공직자 마인드의 소유자이며 혁신과 창조에 능한 경영인입니다. 해전에 산적된 많은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 20, 30년 후에 해전 미래상을 제대로 그려내고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 확신합니다. 해전 주식회사의 CEO로서 혁혁한 업적을 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정 작가의 자서전 출판을 축하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연 국회의원입니다. 충남대 총장을 지내신 정상철 총장님, 정직하게 살아온 과정을 정상철의 삶과 꿈이라는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 총장님은 3살 때부터 대전에서 살아온 대전 토박이입니다. 정 총장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남이 갖기 어려운 특이한 이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불도저 같은 혁명가입니다. 이미 무려 20여 년 전 대전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휘하여 최첨단 IT를 대전시 행정에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는 LG의 전신인 주식회사 럭키에서 근무하면서 글로벌 경영 능력을 기른 바가 있습니다. IT 회사에서 컴퓨터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했고 또 대학 교수가 된 뒤에는 교육 행정가로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충남대 세종병원을 뚝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첨단 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남대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했습니다. 또 충남대 총장 재직 시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전국의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기도 한 능력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지도자가 됐을 때 시민들은 행복했습니다. 정상철 총장님은 주식회사 대전의 CEO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멋진 책을 펴낸 정상철 총장님, 이제는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출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에 총장님의 능력과 경륜과 비전을 펼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잡아서 대전의 발전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정상철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장 김철수입니다. 아울러 저는 대한병원의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에 있는 H플러스 양지병원 원장입니다. 정상철 총장과는 저와 잘 아는 것으로 제가 아는 정상철은 아주 인간적이며 그리고 진취적이며 그동안에 그다음 삶을 살아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총장의 꿈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과 같이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대전 시민들이 좀 더 잘 사는데 평생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장님을 하시고 그 후에 대전 시민과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정책자문단의 단장을 맡으면서 최첨단 IT를 대전시의 정보화 사업에 큰 기여를 해서 현재 대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 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철의 삶의 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시켜주고 그분의 꿈이 이루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빵 문서와 카페를 완성시켰는데요. 그 일에 참여했던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던 썩던 무릎들 묘지를 시민들을 위한 생태원 헬스로 탈바꿈시키셨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순발력과 통찰력으로 꾸며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능력으로 더 큰 일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전 사람 우리 정상철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의 훈남 헤어스타일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는 미장원 원장입니다. 오실 때마다 늘 온화한 모습일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가까운 동네 이웃분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자서전 출판 기념회 소식을 들으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또한 작가님의 살아온 모습이나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알게 되니 저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작가님의 모든 일이 쑥쑥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익숙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안경을 얻는 거 참 힘든데 오실 때마다 소상공인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작가님도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안구점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서 자영업 하신 분들은 고청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안경을 쓰시고 지은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열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안경원에 들어설 때 씩씩한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작가님 밥은 먹고 다니시나요? 어찌 요즘 바쁘신지 잘 못 뵙네요. 다 먹고 살기 하는 짓인데 밥심으로 일해야죠. 책도 나왔으니 식사하러 와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늦게 오신 우리 내빈 한 분 계시는데요. 속보입니다. 정상철이 되었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뭐가 되었다고요? 제가 정상철인데요. 제가 정상철입니다. 제가 뭐가 되는지 궁금하시면 2월 12일 토요일 3시 30분 오페라홀 또는 유튜브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대전 간부 정상철의 북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겨? 와, 올까지? 우린 깡부죠. 대전 깡. 약속. 대전 깡부 정상철의 북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철인데요? 네, 다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상철, 이 철이라는 이름 덕분에 모든 삶이 순탄하게 잘 살아올 수 있었고 또 모든 고비고비마다 도전하면서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고받은 방송인 이채유입니다. 정상철의 삶과 꿈 북콘스의 귀한 걸음을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에 붙은 것이 대전 깡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따뜻한 차를 터블에 담아왔는데 마시다가 오늘 영상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뿜을 뻔했습니다. 아주 골든글로브 상을 받은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인 것 같았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깡부 얼마나 깐깐한지 그리고 또 부드러운지 깡부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떨 때 깐깐하고 어떨 때 부드러운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을 자리로 모셔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한 주인공 정상철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실까? 정상철 작가님하고의 연은 충남대학교 60주년 홈커밍데이 제가 사회를 발표했는데요. 벌써 언제적 이야기죠? 한 10수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연을 맺어서 오늘 또 사회자로 함께 했는데 우리 정상철 작가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하는 소개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세종에서 오셨는데요. 세종시 의회 전 부의장을 지내신 윤형권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개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정상철 작가의 일생을 먼저 사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 영상 준비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진심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알 수 있는 우리는 비나가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잠동 튀는 운명처럼 작가의 호흡 천립은 마음먹은 것은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아가서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뜻입니다. 작가의 삶은 천립 그 자체였습니다. 천립 일생을 소개합니다. 작가의 삶에 영향을 끼친 여성 두 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의 삶과 꿈에서 나의 우주에는 어머니가 전부다 라고 말합니다. 작가가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꿈에도 어머니는 영원한 존재이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여성, 바로 작가의 배우자이며 시인인 이선희님. 작가가 이선희님 만나 결혼하기까지는 마치 담담한 수채화로 그려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러하듯이 작가도 고3 시절을 아주 심하게 방황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몇 개월 앞두고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작가 앞에 이선이라는 여고생이 나타납니다. 작가는 저서 99쪽에 시간과 공간, 사람이 만나는 순간 하나의 사건이 생기고 세상이 바뀐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분류를 하였는데 그날 밤 단발머리 여고생이 작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상철의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천립과 단발머리 여고생 지금부터입니다. 작가는 여고생 이선희를 마음에 품은 순간 방황을 끝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여 서울대 사회학과에 무난히 들어갔고 작가는 서울에서 이선희님은 대전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두 분이 만난 건 방학 때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작가가 군대에 가서 상병을 했던 어느 날 갑자기 특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작정 여고생 단발머리 했던 이선희님이 공부하고 있던 충남대학교 국문과 사무실로 들이닥친 겁니다. 문화동 어느 다방에서 이선희님을 만난 작가는 다짜고짜로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청혼을 합니다. 도대체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아마 손도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청혼을 한 겁니다. 당연히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고 귀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작가가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이선희님으로부터 엽서 한 장을 받습니다. 통상 연애 편지라면은 밀봉을 하고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봉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선희님은 과감하게 남들이 다 보도록 엽서에 시 한 편을 써보냈습니다. 바로 청혼을 승낙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 내용이 궁금하시죠? 예. 오늘 그 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작가 정상철님은 천립의 인생입니다. 작가는 마음먹은 것은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해냈습니다. 천립이라는 작가의 별명이 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상철이라는 이름 석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왔는데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나니까 정상철이 됐습니다라고. 마트에 가면 정상철이 됐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여기 박성효 전의 시장님하고 정용기 이장호 의원 계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할까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 물론 대전 시내 시민들 수만 명이 정상철이 됐습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작가의 책을 보니까 채수를 안 했어요. 학교 들어갈 때. 총장 선거 단박이었습니다. 선거나 시험이나 나오는 족족이 단번에 합격하고 당선됐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정상철이 됐죠? 작가는 저서에서 대전 시민들이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다라고 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세계 경제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융합시켜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채우고 대전의 비정상을 정상철이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저서 189쪽에 나는 대전 사람 정상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작가가 평생 살아온 대전 시민을 사랑한 마음이 오롯이 담긴 외침입니다. 올 봄
봄꽃으로 활짝 피어난 정상철의 또 하나의 철립을 고대합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나서 여러분. 정상철이다. 네, 부의장을 지내신 윤형권 님께서 재미난 또 에피소드를 곁들여 준 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철립을 호로 갖고 계시는데 결혼 청혼부터 아주 철립이네요. 한번 마음먹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아가서 뚫고 이룬다는데 근데 거기 또 부창부수네요, 그죠? 엽서에다가 생각하는 내용의 글을 또 담아서 보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요. 이따가 그 편지 내용 글을 또 궁금하지 않나요? 라는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될지 오늘 여러분들께 부근되시는 정상철 작가님의 오늘 콘서트를 축하하는 또 시낭송을 부인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가 앞자리로 이동해 왔는데요. 오늘 오프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도 있어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서 오늘 정상철 작가님의 평소에 정말 친분을 두텁게 나누시는 지인분들 아까 말씀을 많이 나왔는데요. 길게는 40년 이상부터 쭉 하시는 분들을 오늘 함께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줌으로 오늘 만나는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체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오늘 콘서트를 축하를 해주는데요. 자, 어떤 궁금증 그리고 축하의 인사 말씀을 전해 주실지 질문을 한번 받아서 즉답으로 우리 정상철 오늘은 더 익숙하긴 한데 작가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답변을 바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화면을 좀 크게 띄워주실까요? 자, 손을 들어주신 우리 정희님으로 접속을 하셨는데요. 네,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정상철 작가님의 경우에서 사모님도 맞벌이 주부여서 맞벌이 주부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맞벌이 주부는 쓸 일이 많아 힘듭니다. 정상철 작가님께 맞벌이 주부를 고치는 방안들을 있나요? 조금 소음도 같이 들려서 맞벌이 부부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맞벌이를 하려면 가사일에 육아에 또 본업까지 힘겨운 일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 여기에 대한 좀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답을 주실까요? 우선 저 줌에 들어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한 100분 들어오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엄청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1시간 정도 기다리셔서 이상이죠. 기다렸다가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게 저희들 아마추어가지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화면도 음성도 나오고 이렇게 안 되는데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주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독방육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죠. 그래서 다양한 그 정책들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제 경험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안사람한테 잘 못해준 것 같아요. 제가 그 한때 1인 5역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컴퓨터 회사 남산에 있는 컴퓨터 회사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먹고 관악산으로 쫓아가서 수업 2과목 듣고 다시 또 회사로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저쪽 그 세운상가에 있는 데 가가지고 보세 신발 또 주머니에 넣은 거 꾸러미 들고 그리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면은 안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고 그런 거서 서로 이제 바꿔가지고 물건도 팔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애도 하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 역할, 아빠 역할, 회사원 역할, 학생, 무슨 자영업자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안사람을 도와준다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안사람도 그때 이제 바로 옆집에 그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사셨으니까 시부 모셔야죠.
애 키워야죠. 제 뒷바라지 해야 되죠. 밥 해줘야죠. 또 가게 운영해야죠. 정신없었죠.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는 그 무슨 그 독방 육아 불평 같은 게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그냥 죽으라고 그냥 같이 살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믿는 거죠. 부부간의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나는 내 일 열심히 하고 가장으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 또 나는 또 내 일 열심히 하고 며느리 역할 잘하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부부간의 그 믿음이 있으면은 좀 그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좀 해소가 될 거예요. 해소는 안 되지만 버틸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거 외에 이제 그 많은 정책적인 어떤 그런 고안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부부간의 신뢰 그리고 서로 배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려움을 겪거나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저희 요새 설거지 전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설거지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1인 5역을 했다고 지금 우리 작가님 입장의 얘기를 말씀을 계속 하시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책도 제가 오늘 현장에 와서 받았어요. 보니까 모든 결정 기준의 중심은 나다라고 했는데 우선 내 할 일을 착실히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지금은 설거지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도반유가 글쎄요 말 어감에서부터 좀 억울하고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한데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지금 원래는 1시간 이상 시간이 늦어져서 줌으로 계속 함께 하시면서 대기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분 오늘 축하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질문하실 분 아이고 화면이 먼저 들어갔나요? 손을 들계시는데 대전 깐부 있긴 있게 어디 있어 우린 깐부잖아. 대전 깐부 정상철 화이팅 흔들어주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어떤 또 축하의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철수님. 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 공약으로 내놓은 게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운동을 하면 건강 보험료가 낮춰진다는 말을 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거나 문화상품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운동을 하도록 하면 노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대전 정책단에 활동 오래 하시면서 대전시장을 잘 아시는 걸로 압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좋은 걸 같은데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건강보험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한문도 초과가 아니라 정상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주시면. 우리 경영학이에요. 우리 경영학에 제가 이제 우리 은사님한테 생산 관리를 이제 배웠거든요. 품질 관리 과목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1온스의 예방약이 1파운드의 치료약보다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분들 이제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신 다음에 뭐 이렇게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병에 걸리기 전에 아프시기 전에 나라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우선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비용이 덜 들고 그다음 어르신분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총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그 공약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님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 방안들을 강구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말씀을 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또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가자분들 중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신상진님, 네, 말씀 주시죠.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책을 통해 강을 허물고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을 도왔습니다. 매우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 기대가 큽니다. 대전의 정체성과 미래가치 정답을 찾아서 대전 곳곳을 탐방하셨는데요. 네. 오정동 소공업단지에도 방문을 하셨는지요? 예. 소공업인들의 어려움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큽니다. 저임금도 문제지만 회사 복지 혜택도 적고 육아 문제 등 복지 서비스 등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소공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의 잘 살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에도 네, 잘 살고 잘 노는 네, 대전을 위하여라고 쓰셨는데요. 답변을 좀 주실까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좀 많이 해본 분야라요. 제가 예전에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문교수를 했을 때 제가 대전의 이 소공들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문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소공 문제에 그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또 종업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생각해서 일을 할 때는 합쳐서 일을 해야 되죠. 생각은 나눠서 하고 일할 때는 합쳐서 해야 되는데 우선 그 기업이 뭐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기업은 우리 소공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기술, 제조 기술. 이거 기술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영 기법.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 소공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경영 기법이 뭔지, 자기들이 더 필요한 제조 기술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기존 시스템들을 보면은 기업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 학교나 연구소가 나가요. 또는 시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경영, 기술, 무슨 조금 이따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패키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먼저 기업으로 가버려야 돼요. 기업 쪽으로 가서 찾아가는 패키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기업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 있잖아요.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냥 뭐 주변 예를 들면 대체로 그다음 보면 소공구 단지 보면은 단지에 무슨 뭐 길을 좀 넓혀준다든지 말이야. 차 왔다 갔다 하기 좋게. 아스팔트를 깔아준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거 안 돼요. 일하면서 같이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하면서 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길도 넓혀주지만 그와 동시에 거기에 그 종업원들의 무슨 복지, 오락, 또는 무슨 건강, 휴식, 또는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길 훅 넓혀서 아스팔트나 치고 말아요. 그러고서 무슨 뭐 도시 재생을 했다. 무슨 뭐 소공에 무슨 뭐 대단한 걸 만들어줬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 그다음 근로자들의 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경영기법, 제도 테크닉,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 복지, 건강, 휴식, 오락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기업의 경쟁력은 창조력에서 나오거든요. 창의력. 그러려고 이 창의력은 한 가지 갖고는 안 돼요. 항상 몇 가지가 묶어져서 돌아가는 융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사이즈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기업 지원 그리고 근로자 지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패키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술 그리고 경영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참가하고 계신 분 중에서 화면이 크게 켜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추가자도 손을 들어주고 계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추가 말씀이나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실까요? 정석환님으로
네, 조석하셨습니다. 작가님 팀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지요? 전국의 대전 택시기사가 가장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창피한 오명입니다. 가스비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기분 좋게 택시를 이용해야 승객도 늘어 결국 택시기사 수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저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 우선 이용하시는지요? 예, 뭐 자주는 안 하는데요. 가끔은 해요. 버스도 택시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기사님께 들은 말씀이거든요. 우선 제가 알기로 저 대전에 그 개인 택시나 그 회사 택시 합쳐가지고 한 8,700대 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전 택시가 다른 데보다 많이 불친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의하면 불친절도가 97%래요, 대전이.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뭐 친절한 데는 뭐 광주, 경주 뭐 이런 데 아주 친절하다고 그러고요. 대전이 좀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97%는 저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충청도 기질이 좀 뚱하잖아요. 예. 사람들 만나면 잘 말도 안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충청도 기질이 좀 살짝 섞여갖고 그렇게 되진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불친절한 건 이제 문제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대전에서 참 인구가 좀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빠져나가요. 특히 20대에서 40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인구를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노잼 도시를 킹잼 도시로 만드는 그런 구상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도시의 이미지 받는 게 택시잖아요. 그래서 이 택시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친절도가 올라가면 대전시의 이미지가 그대로 올라가고 그런 게 대전시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럼 대전시의 가게 수입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옛날에 MK, 일본 MK 택시 같은 사례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해야 되는데 너무 전문가 동원하지 말고 대전에도 친절한 기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기사님들을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계속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가면은 빠른 속도로 이 문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강사가 아니라 직업군 안에서 강의를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한 정말 관문인데요. 가끔 택시를 타면 친절한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충청도가 조금 점잖하고 과묵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하고 타면 대답을 안 하시는 또 기사분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은 인사를 하는데 주인이 인사를 받는 인사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친절도를 올리고 대전의 인상, 이미지를 좀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수입이나 친절도를 올릴 수 있는 고맙습니다. V자를 해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줌에서 한 2분 정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저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민님으로 접속을 하셨나요? 예. 네, 질문해 주실까요?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번 북콘서트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대학을 졸업하신 후 대기업 럭키 금성에 입사하셨는데 국회의원 아들 갑질에 분노해서 사표 내고 월급을 낮춰서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상철 작가님의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 같은 취준생에게 회사 선택 기준을 도움이 되고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고민이 많겠죠? 제가 럭키 입사해서 9개월밖에 못 버텼어요. 가장 직접적인 동의는 국회의원 아드님 한 분 계셨는데 너무 셌어요. 그래가지고 부장도 과장도 뭐 꼼짝 못했어요, 그 양반은. 철립도 어쩔 수 없는. 치약값을 그 양반이 주고 올려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영 아니다 해서 털어냈는데 그러고선 9개월 만에 사표 내고 나왔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직접적인 계기지만은 그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대기업이지만은 여기에서는 내 앞날이 안 보인다.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저는
기업의 선택 기준으로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냐, 또는 무슨 뭐 얼마나 근무 여건이 좋냐, 뭐 이런 거 이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직장이 나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나의 어떤 미래의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직장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저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월급을 좀 조금 받아도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해도 그래도 이 직장에서는 뭔가 나에게 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럼 거기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을 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건 반드시 권하고 싶은 사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때려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살면서는요, 새로운 거를 이렇게 취하는 것도 용기인데요, 진짜 중요한 용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쭉 해왔던 거, 해왔으니까 이거 높게 아까워. 이거 어떻게든 계속 끌고 가야 돼.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경제도 그런 것 같아요.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행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큰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갖고 있던 걸 과감히 버려버리는 것도 큰 용기예요. 저는 그래서 직업을, 제가 29에 충남대학교 교수로 왔는데요, 저 남편하고 아빠 된 것까지 직업이 합치면 11개예요. 남편도 직업이라고 치고 아빠 것도 직업이라고 치면 제가 29개 교수 때 이제 직업 11개 거쳐서 왔어요. 과감히 버렸어요. 저는 마구 버렸어요. 해보고 아니면 버리고, 해보고 아니면 버리고. 그래가지고 젊은 분들께 저도 그런 용기를 좀 가지고 가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버리는 거, 놓는 게 진정한 용기다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남편도 직업이고 아내도 직업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나를 성장시키고 파트너도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독박육아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네, 자, 우리 줌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돼서 그래요, 이제 축하 릴레이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좀 가벼운 거 하나 청년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네? 가벼운 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네. 그냥 너무 무거운 주제만 해서 그냥 재밌는 거 하나만 물어보고 좋아요. 네. 오늘 노는 날이라고 했는데 작가님께서. 충남대 총장 하시면은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데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충남대 주변 살아서 그런데 맛집 한 군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한 군데 추천하고 혼나야죠. 네, 그래도 좀 한 군데만 좀 여기 괜찮다 그런데 한 군데만 추천해 주세요. 그럼 사고를 땡땡 처리하고 저는 할까요? 정말로 그저 먹는 데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누가 그냥 갖고 와서 그냥 먹자고 아무데나 가서 먹거든요. 먹는데 그 한 군데 굳이 한다 그러면은 그 곰탕집 하나 있어요. 곰탕집. 그래요? 저 유석호텔 그저 맞은편에 그 무슨 곰탕이더라? 장수진 곰탕인가? 나 이거 저 홍보비 받아야 되는데 홍보를 아주 좋아하지 않네. 장수진 곰탕이라고 써요. 아이고, 지금 그러면 이제 충남대교 주변 곰탕집 검색어 1위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재밌자고 한번 물어봤어요. 좋아요. 네, 먹는 일 중요하죠. 코로나19에. 제가 그 장수진 곰탕 가가지고 저 곰탕 한 그릇을 공짜로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해 줬으니까. 네, 진곰탕 맛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청년 미래주역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축하 영상 릴레이가 인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음성으로 제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철. 아까 노래 부르는 축하합니다. 정상철 작가님의 출판 기념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우, 이렇게 고급진 화음으로 고맙습니다. 청년들의 이렇게 멋진 축하 인사 말씀 드렸고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글씨 중에 화티가 나고요. 글씨에 있어서 아까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노래인가요? 노래해? 지금 노래가 나왔는데 우리 정상철 저자님의 노래를 듣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영화를 통해서 벌써 주연 조연상 후보군에도 올라가는데 노래를 하면 좋겠다는 중론인가요? 우리 오프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정상철 총장님의 노래 한 자락을 듣고 싶으실까요? 아이고야, 오늘 우리 저자님께서 오늘은 노는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또 노래를 애창곡이 있을까? 오늘 이 북콘서트를 자축하고 축하해 주시는 사랑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은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과 뒤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고맙습니다. 무반주로 여러분 박수, 가끔은 엇박자라는 박수로 함께하니까 가사 한 말이 더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옛생각 향수 그리고 우리 정상철 저자님과의 추억을 또 반추하면서 함께하신 분들이 또 그 기억들을 파노라마처럼 돌리면서 이 노래를 함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오늘 정상철 총장님과의 줌인 콘서트는 마무리를 하고요. 원래 시간보다 좀 많이 길어져서 송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순서가 남아있는 것이 부인 되시는 세상에서 여자는 2명의 아주 은혜로운 여인이 어머님 그리고 부인이라고 했는데요. 부창부수란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또 부군 되시는 정상철 우리 저자님의 북콘서트를 축하하면서 축하시 낭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선사를 해드릴지 여러분 사랑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사항 이곳저곳을 헤매던 한 나그네가 하루는 식인종 마을에 들렀습니다. 식인종들의 음식이 궁금도 하고 배도 고프고 하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 농구 10,000원, 상인 20,000원, 예술가 30,000원, 교육자 50,000원, 종교인 80,000원, 정치인 100,000원. 주인장, 정치인 고기가 그렇게 맛있단 말이오? 아니요. 정치인은 아주 더럽기 때문에 씻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정말 깨끗한 정치인은 없을까? 바람, 노랑 나비를 기다립니다. 입동 무렵 우리 동네 해랑숲 산책길을 걷고 있는데 노랑나비 한 마리가 앞장서 갑니다. 노란 색깔이 반갑고 이쁜 마음에 열심히 따라갑니다. 몇 바퀴를 돌고 거리로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설 때까지 함께 있다 돌아갑니다. 우리는 무슨 인연이었을까? 오늘 입춘을 지내고 어디선가 겨울나기를 하고 있을 그 노랑나비를 기다립니다. 두 날갯짓에 숨어있던 바람의 씨앗이
한 줌, 한 움큼, 하나로 이 마음 저 마음을 다니며 쑥쑥 자라나 아주 커다란 힘을 가진 돌기의 바람이 되어 분지 모양 내 고향 대전에 쌓여있는 캐캐 덮인 먼지랑 오래 묵은 냄새를 헐헐 날려보내고 색색까지 바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햇살과 갖가지 꿈을 담은 봄바람을 기다립니다. 바람을 불어주기를 기다리는 남편 주머니에 두둑히 넣어주고 네, 여사님의 낭독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네, 천일 마음언니는 어떤 것을 뚫고 나가서 실현한다는 그 의지를 또 잘 실현해 올 수 있게 내조를 위한 여왕으로 지금까지 함께했을 텐데요. 앞으로도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이야기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을 허물고 경계를 넘나든 정상철의 삶과 꿈이라는 책 출판 콘서트를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뒷줄에 보시면 뒷페이지에 지금같이 현란하고 어려운 시국에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제 순서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 둘째, 사람을 오남용하지 말라. 셋째, 정직이 답이다. 라는 글을 마지막 마무리로 정상철 저자께서 밝혀놓으셨는데요. 어떤 인생 철학관, 동안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정보다 길어진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줌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김미주 교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방송인 이채윤이었습니다. TJB CF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미주 교수님께 마이크를 다시 넘깁니다. 고맙습니다. 와, 2시간 이상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튜브 생중계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과 줌에 계신 분들, 와, 콘서트를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 유튜브 생중계는 우리 식구들과 줌에 계신 식구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리허설하고 오늘도 1시부터 모든 장비를 안전하게 세팅해 주시고 점검해 주신 우리 엔지니어 스태프분들에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깐깐하고 부드러운 대전 깐부 정상철의 북콘서트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담고 그리고 따뜻한 친구, 따뜻한 동반자, 짝꿍과 같은 그런 우리 작가의 꿈과 삶을 계속토록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새해 복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히 돌아가십시오.